신장투석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뭘까요? 투석병원에서 매달 혈액 검사를 하면 칼륨이나 인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워낙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요, 신장투석 환자분들 기본적으로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제대로 된 기준만 알고 있다면 신장에 좋은 음식을 찾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입니다. 오늘은 신장투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신장투석 환자에게 좋은 음식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은요, 특히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하는 신장투석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헷갈린다 하시면서 묻는 질문이에요. 투석을 시작하기 전이랑 막상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다르고, 같은 신장투석 환자인 줄 알았더니 당뇨 환자들은 또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너무 복잡하다는 건데요. 오늘은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고르는 기준과 실제 어떻게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 좋은지 파헤쳐 볼게요. 신장투석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매일매일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투석병원에서 매달 월초 혈액 검사를 하면서 칼륨이나 인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뭘 먹기가 겁난다고들 하세요. 먹는 거 가지고 매번 잔소리를 듣게 되니까 아예 안 먹게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주 드물게 식단 조절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어떤 음식은 칼륨이 많고 또 어떤 음식은 인이 많고 도대체 먹을 게 없다고 하시면서 식사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일단 신장투석 환자분들 기본적으로는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좋은 식사 원칙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요? 단백질이랑 칼로리 제대로 챙겨서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대신에 한 음식 그리고 한 식재료에 몰빵해서 과식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약이랑 인약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꼭 잘 챙겨 드십시오. 이게 다예요. 먼저 열량을 충분히 섭취 안 하시면요, 우리 몸에서 쓸 에너지를 얻으려고 내 몸의 팔다리 근육 단백질이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도 나는 먹은 게 없는데 요독증이 심해진다 그러고, 또 요독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구역질이 나고 그러다가 토하고, 심하면 의식도 잃죠. 그리고 근육 조직세포가 부서지면서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고칼륨 혈증이 되죠. 따라서 반드시 체중 1kg당 30에서 35kcal, 즉 60kg 성인이라면 1800에서 2000kcal 정도의 열량은 섭취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예시를 눈으로 보셔야 감이 잡히시잖아요. 이 사진은 제가 신장투석 환자 식단 사진을 찾다가 한 도시락 배달업체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이 업체가 특이한 게 질환별로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을 선별해서 도시락을 제작해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먼저 쌀밥에 소고기 요만큼, 애호박, 당근, 버섯, 이렇게 해서 비빔밥 세트를 만든 건데, 이렇게 하면 칼로리가 550 정도. 이거는 이제 실제 이 도시락을 받으신 분이 올린 사진이고요. 실제 느낌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역시 쌀밥에 닭고기 요만큼, 당근, 감자, 그리고 무려 브로콜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브로콜리가 고칼륨 채소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브로콜리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브로콜리도 2-3줄기 정도 조금 데쳐서 드시고 식사 후에 칼륨약 잘 드시고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사진은 이런 느낌. 이것도 한 끼에 칼로리가 530 정도고요. 그러니까 몇 끼 요 정도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잡곡밥은 칼륨이랑 인이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 백미로 드시고요. 보통 투석 환자가 아니라면 잡곡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섬유질이 풍부하고 식후 혈당 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투석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현미밥 같은 잡곡밥을 드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잡곡밥에는 칼륨이랑 인이 많아요. 거기다가 밥은 우리가 한 공기 200에서 300g 정도 드시기 때문에 절대 섭취량 자체가 좀 많죠. 그래서 백미로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투석을 시작하기 전 단계, 즉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단백질이 몸에 많이 쌓이면 요독이 많아지면서 신장에 부담이 되고, 또 신장 기능이 점점 감소하게 되니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투석 필터를 통해서 투석 때마다 10g 정도씩 단백질이 빠지고, 또 투석 필터에 단백질이 들러붙기도 하면서 투석 때마다
단백질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투석 중에 소실되는 아미노산, 또 혈액이나 근육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단백질, 이 모두를 합해서 결정되는 거죠. 혈액투석 환자들은 체중 1kg당 필요한 단백질이 1.1에서 1.2g, 복막투석 환자들은 체중 1kg당 필요한 단백질이 1.3g 정도 되는데요. 복막투석 환자들은 복막투석액으로 빠지는 단백질량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투석 환자들보다 단백질을 약간 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 관련해서 투석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백질 하루에 얼만큼, 그리고 한 끼에 얼만큼씩 먹어야 되냐. 두 번째,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고기가 안 먹히는데 단백질을 두부로 채워도 되냐 하는 거거든요. 먼저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요. 혈액투석 환자들 기준으로 체중 1kg당 단백질 하루에 1.1에서 1.2g 드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60kg 성인이라면 하루에 66에서 72g, 즉 7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투석 환자들은 뭐든지 몰빵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한 끼에 70g 먹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단백질을 몰빵해서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죠? 요독이 확 쌓이기 때문에 3끼에 나눠서 드셔야 되고요. 그러면 한 끼에 단백질 20g 조금 넘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끼에 단백질 20g을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한 쪽이 100g 정도 되죠. 그 닭가슴살 한 쪽에 포함된 단백질의 양이 25g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끼에 닭가슴살 한 쪽 정도 드시면 얼추 맞는 거예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에 고기나 생선 100g 정도 드시면 단백질 20g 조금 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고기나 생선 대신에 두부 먹어도 되냐? 사실 안 될 건 없죠. 다만 효율의 문제예요. 고기나 생선은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단백가라고 하는 게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무게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유효 단백질 양이 두부보다는 고기나 생선에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가 최고는 계란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단백질 이용 효율이 제일 좋은 거고, 고기는 80에서 90, 두부는 60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단백질량을 채우려면 두부는 고기보다 1.5배 더 많은 중량을 드셔야지만 단백질가가 비슷해지는 거고요. 대신에 또 고기만 먹으면 이게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의 20에서 30%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 결국 하루에 2끼는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한 끼는 두부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입맛이 도저히 없어서 식사를 잘 못하겠는데 단백질 보충제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저는 투석 환자용 유동식으로 보조하시는 게 그나마 낫겠다고 말씀드립니다. 200cc 한 캔에 단백질 15g 정도 되고요. 400kcal 열량도 나오고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다른 영양 성분들도 골고루 있으면서 칼륨이 150, 인이 140, 나트륨 140 정도로 투석 환자들한테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신장투석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딱 하나예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음식만 피하자. 만일 신장투석을 안 하는 당뇨 환자이기만 하다면 칼로리 섭취가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잡곡도 드시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신장투석을 시작한 이상은 어차피 칼륨 때문에 잡곡은 못 드세요. 그리고 아무리 당뇨 환자라고 하더라도 매주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씩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량을 함부로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조달을 하기 위해서 내 팔다리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고 근감소증에 빠지고 요독증이랑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는 문제 때문에 함부로 섭취량을 못 줄여요. 결국 당뇨가 있는 투석 환자는요, 탄수화물을 드실 때 칼륨 때문에 잡곡밥 못 드십니다. 대신에 백미를 드셔야 하고요. 곡물빵보다는 일반 식빵으로 드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칼륨 때문이죠. 그리고 설탕, 꿀, 물엿, 사탕 이런 단순당은 당뇨가 아닌 투석 환자분들께는 좋은 칼로리 공급원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한꺼번에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니까 칼로리 보충 때문에 혹시나 드시게 되더라도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드시고요. 단순당이 아닌 녹말이 주재료인 당면으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신장투석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건 사실 특별히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서 좋아졌다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투석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투석을 안 하게 되는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럼 보양식은 먹어도 되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양식을 드실 때도 몰빵해서 한 식재료만 왕창 드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드시는 양이 중요해요. 장어구이도 드셔도 되는데요. 권장량은 3, 4조각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왜요? 칼륨 때문에 그렇죠. 삼계탕은 고기 100g 정도의 국물은 빼고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면 되고요. 결국 신장 투석 환자들에게는 음식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식사라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원칙이라는 걸 지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원칙이 뭐죠?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단백질이랑 칼로리 제대로 챙겨서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대신에 한 음식, 한 식재료에 몰빵해서 과식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약이랑 인약 꼭꼭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다예요. 결국 우리 투석 환자분들, 우리는 재미없게 한눈만 파지 말자고요. 어떤 음식이 좋다고 그것만 주고 장창 드시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인생 사시면서 이것저것 그리고 조금씩 골고루 우아하게 맛보시면서 즐기세요. 일주일에 12시간씩 투석 치료를 받는다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원칙이 있는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가지시면요, 건강한 투석 생활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